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동안 캠을 배워왔던 거를 그냥 밑에서 연습으로 깎는 공정, 그러니까 시험을 친다는 게 아니고 연습으로 깎는 공정을 쭉 전체를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캠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쉽게 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도구에 제가 오퍼레이션 탐색기 설정 삭제해가지고 캠을 지우고, 자, 이런 형상일 때 자, 2D 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원점은 저는 좌측 구석 그대로 여기도 잡고, 안전 높이는 역시 Z0에서 100을 줘가지고 Z100을 안전 높이로 잡고, 자, 이제 여기 달라지겠죠. 파트는 얘가 맞는데 소재를 보통 우리는 위에 면을 치고 하니까 자동 블록으로 Z 방향 1 정도 줘가지고 1mm 위에 제거할 소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공구를 공구가 이제 뭐 번호는 실제로 공구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페이스 커터는 보니까 13번, 14번에 많이 꽂아 쓴답니다. 제가 이제 그냥 35, 50 요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공구를 페이스 커터 해가지고 그냥 뭐 T13 이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T13 만약에 35짜리다 그러면 35짜리가 13번이다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다시 공구를 페이스 커터를 T14 50짜리가 그러니까 이름만 보더라도 대충 어떤 공구인지 파이수 정도는 알면 좋겠지요. 50짜리가 정사구로 14번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원래 하듯이 엔드밀 황삭 정사기 10파이짜리가 이제 T1번 밀 RF 10 RF 해가지고 라핑 엔드밀이 10파이짜리다. 요게 1번. 그리고 엔드밀인데 T2번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황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실습장 상황과 맞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맞춰 놓으면 다음에는 공구를 땡겨 쓸 수도 있고 뭐 만들어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계속 써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또 그런 걸 계속해서 하도록 할게요. 2번 하고, 그리고 이제 센터 드릴 못따기 공구 글자 파기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뭐 센터 드릴 이런 거는 번호가 헷갈릴 리는 없으니까 센터 드릴 해가지고 3번 하고, 드릴은 8파이짜리로 하겠습니다. 8mm짜리 4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첫 시간에 해보셨던 거는 자기랑 비교해 보시고 또 안 해보셨던 분 저하고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따기 공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옆에가 45도인 게 중요하고 밑에도 이렇게 생긴 카운트 싱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싱크로 한다 그러면 이걸로 하셔도 되고, 저는 드릴에서 이 드릴이 아니네요. 카운트 싱크로 하셔도 되고, 홀 메이킹에서 여기 있는 드릴 스팟 드릴로 하면 이 측면이 요게 45도라서 지금 여기 5번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를 팔 때는 지난번 기순가가 한번 물어봤는데 2파이짜리 보랜드 밀로 파더라 해서 그냥 2파이짜리 볼을 지정하는데, 앞이 뾰족한 샤프처럼 생긴 걸로 파더라 하는 반도 있으니까 공구를 잘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파이짜리 이렇게 해서 6번 이렇게 이제 공구를 넣었다 이겁니다. 공구를 넣었다. 소재는 이제 알루미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서 여기에 글자를 제가 NX 캠 이렇게 하나를 이제 새기겠습니다. 위에다가 그거는 삽입에 노트 해가지고 원하는 글자를 원하는 크기로 NX 저는 대문자로 캠 이렇게를 적으려고 하는데, 글자가 너무 작다거나 뭐 그러면은 밑에 가서 고쳐오면 됩니다. 고쳐오면 대신에 저는 이렇게 그냥 NX캠을 적고, 글자를 적으면 무조건 Z0 면에 적힙니다. Z0 면에. 자, 그래서 공정을 빨리 한번 넣어 보겠다 하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그냥 저는 1000에 100으로 무조건 할 거니까
그냥 S나 F는 안 넣겠습니다. 그냥 공정만 쭉 넣어 보겠습니다. 공정만. 그래서 1mm 면을 치겠다 할 때는 보통 자, 오퍼레이션 생성 2D 가공에 근데 요거는 알아둬야 됩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 공정을 가지고 상면을 치면 요 공정을 가지고 상면을 치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첫 번째 공정 요 공정으로 혹시라도 10파이짜리로 상면을 치면 이건 기억해야 되겠죠. 10파이짜리로 상면을 치면 지금 내가 찍는 이 면은 소재의 크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지요. 소재의 크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니까 내가 그냥 지그재그나 지그 같은 걸로 이거를 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어떤 부분 안 치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건 어떤 부분 안 치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다. 지금 1mm를 만약에 1mm 달을 0.1mm 남기고 한다 치면은 어떤 부분 안 쳐지니까 이때 그러니까 작은 파이로 첫 번째 공정으로 치려면 이 설정 알고 있죠. 절상 매개 변수에서 파트로 연장 외곽선 해야 파트로 찍어준 크기만큼이 이렇게 연장이 된다 이겁니다. 파트로 찍어준 크기만큼이 연장이 다 아시죠? 그런데 사실 파트로 연장 외곽선 해도 혹시라도 소재가 이렇게 더 크면은 만약에 어찌할 겁니까? 그죠? 만약에 더 크면 소재가 더 크면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상면을 치는 공정으로는 요런 게 좀 준비되어 있다 이겁니다. 요런 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런 게 뭐 러프 지그재그, 뭐 러프 지그, 뭐 러프 팔로우 요런 것인데 요런 거는 이 선을 선택해 가지고 소재 크기에 해당하는 선을 선택해서 요걸 미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나시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공정을 넣을 때 요거 세 개는 전부 다 요 네 번째 거에서 다 파생된 겁니다. 파생된 것인데 그래서 네 번째 거만 써도 되는데 바깥에 요 선으로 된 소재를 찍어 가지고 면을 치고 싶으면 실제 소재 크기를 면을 치고 싶으면 요 놈을 찍어서 뭐 공구나 뭐 다른 거 정하시고 요건 기억하세요. 면을 치고 싶으면 소재와 바닥만 정하고 가공 방법으로 친다. 기억나십니까? 소재 그러니까 소재 크기가 모서리가 연결된 곡선 요 네모 찍고 바닥이 그러니까 최복이쌤 요걸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Z0 지점에서 제로 요렇게 하면 밑에서 가공한 방법이 파트 따르기면 요 1mm를 파트 따르기로 이렇게 네모를 그어가면서 이게 만약에 이제 지그면 한 줄씩 지그재그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소재의 크기만큼 쳐준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면을 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걸 쓰는 거는 괜찮은데 네 번째 거를 몰라가지고 못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못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요 네 번째 거를 꼭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요 네 번째 걸로 상면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번 35파이짜리로 황삭 50파이짜리로 정삭을 쳐보겠는데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상면을 큰 걸로 칩니다. 요 네 번째 걸로 이 네 번째 거는 소재의 크기를 선으로 잡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소재의 크기 선으로 잡을 수 있다. 면 찍으면 안 됩니까? 면 찍으면 편합니다. 편한데 이거는 못할 리가 없으니까 이 첫 번째 거는 못할 리가 없으니까 해보셔도 되고 저는 네 번째 걸로 시범을 보인다 이겁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13번 자 35파이짜리로 일단 지그재그로 0.1 남기고 황삭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상면을 칠 때는 소재의 경계만 넣으면 된다 이겁니다. 소재의 경계 모서리 곡선이 연결된 선으로 이 선이다. 이게 소재 크기다 이 말입니다. 소재 크기다. 이렇게 선으로 잡을 때는 반드시 바닥을
이렇게 추정됨으로 여기다라고 찍어줘야 확인. 제가 또 이걸로 하냐면 최복윤 쌤은 상면을 줄 때 거의 이걸로 칠 겁니다. 이걸로 앞에 1번 걸로 잘 안 친다 이겁니다. 1번 거는 그 찍는 크기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를 칠 때는 소재 크기와 바닥 높이 그리고 한꺼번에 다 안 치니까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네 번째로 들어온 거 맞죠? 네 번째로 들어왔는데 소재 크기와 바닥 자 지그재그 그리고 50인데 그리고 황삭 정삭을 할 거니까 철삭 매개 변수에서 스톡의 바닥을 0.1 남기라. 요게 일단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상면을 0.1 남기고 지그재그로 35파이짜리 치는 거는 소재 크기 네모로 잡아주고 바닥 높이 Z0 지점 찍어주고 지그재그 황삭이니까 좀 빨리 치는 방법을 썼고 그 다음에 스톡 있는 데 가가지고 0.1 남기라 했다 이겁니다. 1200은 안 적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자 보세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공정이 내려오면서 노란선이 시작하는 거다 이겁니다. 내려오는데 나는 이쪽에서부터 가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 절삭각도 자동돼 있는 것을 아마도 지정해 가지고 기본값이 180일 겁니다. 요 X에서 180도 된 요거를 지정하면 요쪽에서부터 가공을 하게 되고 어차피 황삭인데 좀 더 공구 간격을 벌려가면서 쳐도 되지 않겠느냐 싶으면 지금 공구 간격이 50% 되어 있는 거를 최대한 80% 보통은 한 75% 정도로 이렇게 친다라는 게 앞에 일반적인 반들의 어떤 면을 치는 황삭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삭이 됐는가를 보고 속도는 1200을 넣을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직으로 더 큰 파이로 정삭을 칠 거다 이겁니다. 이번에 바닥을 안 남기고 싹 다 칠 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공정.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지지난주인가에 요거 한 이틀 정도 계속 배웠습니다. 네 번째 공정으로. 그리고 이 네 번째 공정은 프로파일로 설정하면 5번째 공정이고 파트 따르기나 외곽 따르기 하면 6번째 공정이고 지그재그 직으로 이렇게 뒤에 4개가 더 있는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4개는 안 써도 이 네 번째 것이 간단하게 설정만 가공 방법만 설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걸로 이번에는 정삭 베이스 밀로 피니시로 들어가서 이번에도 면 치는 거니까 소재만 면을 찍을 데가 없으니까 면 크기가 없으니까 선으로 연결된 선 이 바깥의 네모 그러면 소재가 크면 이 큰 네모를 그려오면 된다 이 말입니다. 확인. 그리고 깎아야 되는 깊이는 요 Z0 높이 찍기 위해서 추정됨 해가지고 찍어주고 제로 된 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파이에 50%씩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요것도 한 75%씩 옮겨가면서 혹시 모르니까 절삭 매개 변수에 바닥에 0돼 있는지 보고 그러면 계산하면은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파트 따르기로 되기 때문에 네모로 치는 겁니다. 네모로. 보통은 우리가 정삭은 직으로 치니까 이렇게. 그런데 또 이쪽으로 들어오고 1위로 나가고 있죠. 나는 1위로 치고 싶다 하면 지금 제가 하고 싶다 하는 거는 이전에 학생들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입니다. 우리 이 과정 지나서 하면은 절삭각도 자동이 아니고 X에 대해서 180도로 요 지정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기할 때도 보통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면 치면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 너무 높이 올라간다 이런 거 싫다 그러면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비절삭 이동 절삭면 급속 이송 절삭면 이거는 그런데 영역 사이 놓고 이런 거는 밖에서 바뀌니까 영역 냅니다. 그냥 이거 해가지고 이 페이스가 움직이는 높이가 너무 낮다 싶으면
낮다 싶으면 진입 같은 데서, 이건 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예, 진입 같은 데서 예, 요 높이를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열린 거에 요 높이를 올려주시면 10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형상에 너무 낮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높일 수가 있다. 이게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값을 해야 이 움직이는 요 높이가 높아지는가 그런 것들도 이제 잘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자격증에는 필요 없는 면, 황삭, 정삭, 실제 자격증에도 써도 되고 일미 나왔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보면 뭐 이제 구멍은 했다고 치겠습니다. 구멍은 했다고, 똑같은 거니까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도 밀 때도 실제로는 이제 요걸 쓰더라도 1번 공구로 먼저 이렇게 이제 세미 피니시 같은, 세미 피니시 하는데 요건 0.25가 남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0.1을 남기더라고요. 내가 가공할 곳이 여기다 확인. 그런데 다 가공을 치수를 다 할 게 아니고 절삭 매개 변수 스톡 0.3이네요. 여기는 세미 피니시가. 여러분들은 0.1 정도를 남기더라 이겁니다. 바닥도 필요하면 마찬가지고, 바닥도. 그러니까 요 파트 스톡은 예, 옆에서 떨어진, 벽에서 떨어진 거고, 요거는 바닥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로 파트 따르기를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파트 따르기를 하면은 예, 이렇게 일단 여기가 6mm니까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6mm니까 전체 6mm, 3mm씩 지금 황삭이니까 0.1 뭐 바닥을 남기겠다. 여기서 요걸 적었으면은 아까 요 안에 들어가서 그걸 안 적었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일정하게 5mm 전에 기본값 바꾸다가 연습해봤는데, 원래 기본값은 이렇죠. 기본값은 공구의 평평한 거에 75%의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한 방향 가공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싫고 선생님이 만약에 뭐 알루미늄 정도는 파트 따르기 안 해도 되고 외곽 따르기 해도 됩니다. 내지는 플라스틱 같은 거 외곽 따르기 해도 됩니다. 외곽 따르기를 하면 이렇게 막 들었다 올랐다 들었다 올랐다 이렇게 안 하고, 한 번 내려가면 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깎아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향 하향을 뭐 우리가, 그러니까 파트 따르기는 하향 방향으로만 계속 도는데 외곽 따르기는 오락가락 하면서 깎아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떴다 내렸다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면 당연히 효율이나 시간은 외곽 따르기가 좋겠죠. 근데 강이나 이런 걸 이렇게 깎아버리면 무리가 온다 그럽니다. 저는 뭐 사실 강을 이렇게 막 깎아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공구 소재가 좀 연하고 공구가 감당할 수 있고 그러면은 또 외곽 따르기 말고 파트 따르기 하면 좋은데, 보통 학생들은 한번 내려가서 확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깎아푸는 이런 것보다는 파트 따르기를 일반적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지그나 지그재그는 안 합니까? 지그나 지그재그는 상면에 치는 거지 안쪽 안을 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지그나 지그재그는. 예, 그래서 저는 파트 따르기로 다시 이렇게 하고, 파트 따르기를 했을 때 너무 올라갔다 내려가는 갔다 하는 그게 많으면, 그 싫으면 역시 비절삭 이동해서, 여기는 바깥에서 바깥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영역 내다 이겁니다. 바깥에서 바깥은 영역 내고 바깥에서 안으로 풀쩍 뛰어 들어가는 공정이 있으면은 이게 영역 사이인 겁니다. 이 영역 사이. 그래서 높이를 이렇게 좀 낮춰주고, 조금 더 높이고 싶으면 아까 그거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황삭, 바깥쪽 황삭 똑같은 방법으로 정삭 공구로 이제는 여유량을 안 남기고 피니시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영역을 찍어주고 이때 원래 기본값이 75%니까 놔두고, 굳이 0.1mm 남았다고 해서 요걸 0.1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절삭당 깊이에서 제로가 들어가 있으면 뭐 얼마가 들어가 있든지 간에 한꺼번에 다 치는 겁니다. 남아있는 양을 다 치는 겁니다. 다 치는 거. 예, 남아있는 양 다 치는 거. 그래서 아까 다 깎지 못한 0.1mm를 다 깎고, 낮추는 거는 이제 알아 낮추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저는 안쪽도 이제 깎을 건데, 안쪽은 한 번만 돌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프로파일로 해도 되고 황삭부터 할 거니까 1번 공구 남긴다는 뜻으로 요걸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피니시로 그냥 0.1을 적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는 어차피 수정해야 됩니다. 세미 피니시로 바꿔도 되고. 그래서 지금 0.1을 남기는 공정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피니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런데 0.1을 반드시 적어주고, 나눠서 치고 싶으면 이거는 여기에 맞죠. 지금 여기 5mm니까 5에 2.5mm씩 맞고, 절삭 매개 변수에도 제가 피니시로 들어왔으니까 여기를 0.1로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남기고 싶으면. 요거는 바닥은 밖에서 제가 수정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자기가 황삭인지 정삭인지 잘 생각을 하세요. 황삭. 그런데 여기는 구멍을 뚫어 놓은 포켓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반드시 구멍을 뚫어 놓은 포켓 부분은 들어갈 때 요 구멍을 향해서 요 구멍을 찍어주고, 요 구멍을 향해서 사전 드릴 점 닫힌 영역 안쪽을 플런지로 보통 내려가고, Z10 정도에서 내가 진입 속도를 바꾸고 싶다면은 여기를 바꿔주는 것이고, 그러면 요 노란선 직선 길이가 구멍을 향해서 10 정도 되면서 이렇게 두 번 나눠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나온 겁니다. 이런 거를 자기 생각하는 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를 보세요. 요거 보세요. 똑같은 거를 공구만 바꿔서 한 번 더 치면 정삭이죠. 그런데 방금 그 행동을 하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보세요. 방금 황삭 공정을 복사, 바로 이 자리에서 붙여넣기. 그런데 이놈을 들어가서 아까 있었던 요거만 바꿔주면 되겠죠. 공구를 황삭 공구가 아니고 정삭 공구. 여유량을 아까 줬던 거를 안 주는 걸로 제로로. 그거만 하면은 복사 붙여넣기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제로로. 그리고 정삭일 때는 나눠서 치진 않을 거니까 원래 절상단 깊이가 제로가 기본 값입니다. 제로 해두면 이 5는 의미는 없다 이겁니다. 0.1mm 남았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정직하게, 나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0.1 이게 적어도 되고, 어차피 바닥까지 한꺼번에 칠 거니까 요거 두 개가 제로 돼 있으면은 뭐 3이든 5든 상관은 없고, 어차피 0.1mm 치는 거는 사실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금 공정을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해서 쓸 때 그냥 복사 붙여넣기는 그냥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바로 하면 됩니다. 요놈 위에서 해서 작업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작업을 줄일 수 있다면. 그다음 못따기 근잡하게 하고 시간 들여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못따기는 요놈도 따라서 하고 안쪽도 따라서 이렇게 할 거다 이겁니다. 안쪽도. 근데 요 두 개의 높이가 같으면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같으면. 그래서 공정을 넣는데 못따기 공정은 요거로 주로 한댔습니다. 요거 형상 따라 한 바퀴 도는 거, 5번째 거. 못따기 공정을 못따기 공구로 스파트릴로 한다. 피니시로 들어갔다. 그래서 형상 따라 한 바퀴 도는 거는 아까 면 치는 거하고 반대로 파트 경계만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파트 경계만 있으면. 그래서 파트 경계 이면인데 조심해야 될 것이, 바깥쪽만 하고 싶으면 구멍 무시를 체크하는데 지금은 바깥쪽 안쪽 둘 다 하고 싶으니까 구멍 무시 체크 안 하고 공구의 뾰족한 부분이 이 선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온 오랜만인데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온 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이 형상이 바깥쪽 안쪽이 선으로 잡히고, 확인하고 일단 나와서 바닥이 추정으로 요 높이에서 내가 만약 C1을 칠 거라면 마이너스 1mm다 이렇게 되는데, 요 놈을 모의 가공해 보면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지만 이렇게 공구에 뾰족한 걸로 저기에 탁 물려서 치면은 실제로는 버가 남을 수 있다 이겁니다. 버가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공구의 요 뾰족한 부분이 요 가운데를 이렇게 치고 가기보다는
얘가 옆으로 1mm, 밑으로 1mm 내려와서 측면으로 치는 게 좋다 이겁니다. 측면으로. 자, 그래서 측면으로 치게 하기 위해서 요 파트 경계에 들어가서 사용자 정의 경계 데이터 들어가서 지금 밖에 거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밖에 거 오렌지색 돼 있으니까 스톡 1 그 선에서 1mm 물러서라. 다시 요거 눌러서 다시 요거 다음 눌러서 이제 안쪽도 그 선에서 1mm 물러서라 해가지고 그러면 바닥도 지금 요것보다 1mm 더 내려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0.5를 치고 싶으면 0.5를 더 내리면 되겠지. 0.5. 그래 저는 주로 0.5를 치면 1mm 치면 너무 큰 것 같아서 0.5를 칩니다. 그래서 계산해 가지고 이제 요 공구의 위치를 보면 이렇게 측면으로 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다 이겁니다. 이 대가리 가지고 여기 뾰족한 거 치면은 금방 버가 생길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기억나고 계시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다시 공구의 측면으로 이렇게 C를 딸 수 있는가 한번 해보시고 공구의 측면으로 C를 딴 겁니다.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공정 2D 글자 파는 공정 2D 글자 파는 공정은 Z 높이가 다 똑같은 겁니다. 2D 글자 파는 공정으로 글자를 하고 있는 공구로 들어가서 글자를 먼저 찍어서 인식시키고 얼마나 팔 것인가를 바닥을 Z0 지점을 찍어서 마이너스 0.2만큼 팔 것이다 이렇게 인식시키고 밑에 가보면 또 텍스트 깊이가 있긴 합니다. 텍스트 깊이 요만큼 돼 있는데 0.1을 저는 팔 겁니다. 0.2 팔 건데 절삭장 깊이를 0.1을 주면은 두 번에 나눠서 팝니다. 다른 거 0.000면은 한 번에 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산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글자 한 글자 안에서는 영역 내 글자와 글자 넘어갈 때는 영역 사이 그러니까 영역 내와 영역 사이를 다 간격 절단면 이런 거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 혹시라도 최복희 쌤이 글자를 팔 때는 내려갈 때 나선으로 뭐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또 하셔도 되고 나선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내려가서 만약 글자를 파야 됩니다. 옛날에 도장은 그렇게 봤습니다. 도장. 그러면은 진입대 나선으로 좀 램프 거리를 좀 줄여서 높이를 좀 만약에 3mm 내지 5mm 올려서 가공하기 전에 이렇게 나선을 좀 그리면서 가세요. 뭐 이런 게 있으면 하시면 되고 이것도 지금 약간 좀 나선이 삐딱삐딱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도장 같은 걸 팔 때는 훨씬 작게 그냥 조그만 그 볼펜 스프링만큼 돌면서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요새는 최근에는 도장 파고 판은 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전체 공정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나 F 값을 밑에서 맞추고 얼마씩 팔지 얼마씩 남길지 이런 거는 밑에서 맞추더라도 밑에서 요구하는 대로 요 정도 공정은 2D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밑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면을 치세요. 그러면 황삭, 정삭 원하는 어떤 방법으로 원하는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끝나도록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바깥이든 아니든 황삭, 정삭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못따기나 글자파기 정도가 그림이 안 움직이면 안 된다. 그림이 안 움직이면. 그래서 일단 그 3D를 오전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공정이 우리 2D 공정의 기본이다 생각하시고 전에 샘플 몇 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고 그런 걸 보시면은 뭐 이런 식이겠구나 라고 싶을 것 같습니다. 요거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